안녕하세요. 3장 영상 처리 중에 2교시 3.4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이제 점연산을 공부를 했는데, 3.4절은 이제 영역연산이에요. 점연산하고 다른 점은 한 점, 자기 자신의 값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웃에 있는 화소들 값을 다 고려해서 자기 자신의 값을 결정하는 게 영역연산입니다. 영역 연산은 주로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컨볼루션 연산이 뭔지를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특히 이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이제 7장, 8장 가면 배우고요. 컴퓨터 비전을 혁신을 일으킨 그런 딥러닝 모델이 이 컨볼루션 연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뭐 복잡한 건 아닙니다. 자, 먼저 영상이 이제 오른쪽 보는 것처럼 이제 2차원인데 우리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1차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F라는 영상이 있어요. 1차원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컨볼루션 하려고 그러면 여기 U라고 표기되어 있는 필터가 있어야 돼요. 이 필터에 따라서 컨볼루션 합니다. 이 필터는 크기가 3개고, 이 가운데가 이제 0이라는 위치고, 오른쪽은 1이라는 위치, 왼쪽은 마이너스 1이라는 위치.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방향, 왼쪽으로 가면 이제 마이너스 방향, 그런 좌표를 갖고요. 0 위치에는 2라는 값을 갖고 있고, 마이너스 1에는 1이라는 값을 갖고 있고, 1이라는 위치에는 1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크기가 3인 그런 작은 필터가 되겠죠. 자, 이 필터 U가 주어졌을 때 F라는 영상에 컨볼루션을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3이라는 위치에 이 필터를 씌워서 연산을 하는데, 해당되는 니을 그냥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래서 2하고 1, 1하고 2, 3하고 2를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7이 되죠. 그럼 7을 그 위치에다 쓰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영상 F 다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3이라는 위치에서 예시를 들었는데 1에 씌워서 하고 2에 씌우고 3에 2에 씌우고 3에 씌우고 4에 씌우고 해서 9에 씌우고 그 결과를 F 다시다 다 기록을 하면 컨볼루션 현상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0은 필터를 씌우면 이 마이너스 위치가 밖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할 수가 없고 그 위치는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해보면 6, 7, 9 뭐 이런 새로운 컨볼루션 된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연산을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생겼어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가만히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이 시그마만 이해를 하면 별거 아닙니다. 컨볼루션은 필터가 주어지고 필터를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각 화소에 적용을 하고 적용을 했을 때는 그 곱의 썸을 구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영상이 2차원이니까 2차원으로 확장을 하면 필터도 이제 2차원이 돼요. 3바이 3이죠. 그 다음에 영상도 이제 n 바이 n은 이제 2차원인데 지금 현재 3,2 위치에 있는 화소에 이 필터를 씌우고 하는 걸 보면 1하고 마이너스 1, 1하고 0, 3하고 1 이런 식으로 9개 화소를 해당하는 놈을 다 곱하죠. 그럼 9개 값이 만들어지고 그 값을 다 더하면 6이 돼요.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6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이 연산을 왼쪽 위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고 끝나면 그 다음 줄로 내려가서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고 그래서 모든 화소에 다 적용을 하면 컨볼루션이 끝나는 거죠. 즉 필터를 슬라이딩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고배합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수식으로 쓰면 이제 시그마에서 이제 이런 3.8식이 되고요. 자, 이 컨볼루션에서는 결국은 이 U가 굉장히 중요한데, U를 내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효과가 나오는데, 지금 요 얘는 그 왼쪽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고, 그 가운데는 0이라는 값을 갖고, 오른쪽은 1이라는 값을 갖는 그런 필터죠. 즉, 오른쪽에 있는 세 개 화소에서 왼쪽에 있는 세 개 화소의 값을 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 위치에 씌웠을 때는 333에서 111을 빼는, 즉, 오른쪽 화소들의 명암값에서 왼쪽에 있는 화소들의 명암값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소에서 값이 갑자기 밝아졌다 그러면 그 양수가 얻어지고요. 어두워져 가지고 왼쪽에는 큰 값, 오른쪽에는 작은 값이 있으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만약에 이제 이런 지점 같으면 왼쪽도 333, 오른쪽도 333이니까 빼면 0이 되고, 즉 명암 변화가 없으면 이제 0이 되죠.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명암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필터죠. 이런 역할을 우리가 수직 엣지를 검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사장에 가면 이제 엣지를 검출을 이제 배우는데, 이제 수직 엣지를 검출해주는 그런 필터죠. 자, 필터는 그 모양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효과를 내주는데, 이런 것은 이제 스무딩 필터인데 9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9개 화소의 값을 다 더한 다음에 9로 나눠주는 효과가 있어요. 즉 평균을 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지점에 그 값이 그냥 돌출돼 가지고 주입값보다 훨씬 큰 값을 가지고 있으면, 이 스무딩 필터를 적용을 하면 그 값을 이렇게 평균을 해버리니까 낮춰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돌출되어 있는 놈들 이렇게 깎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스무딩한다. 즉, 노이즈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필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는 이제 3 x 3이 아니라 5 x 5 필터고, 이 가운데는 값이 좀 크고, 가까운 데는 좀 값이 작아졌지만 여전히 크고, 이제 이만큼 멀어진 데는 더 작고, 뭐 이런 식으로 밖으로 가면서 점점점 값이 작아지는 그런 필터고요. 이 필터는 요 가우시안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가우시안은 이런 어떤 종 모양의 함수죠. 그래서 이 가우시안을 우리가 그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5x5를 만들면 이런 게 되고, 우리가 이제 7x7 만들어 쓸 수도 있고 9x9를 만들어 쓸 수도 있고 그래요. 필요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샤프닝 필터는 가운데 자기 자신은 이제 4라는 값, 주위에 있는 놈 마이너스 1, 대각선은 0 이런 값을 갖고, 또는 이제 가운데는 8, 이제 주위에 있는 놈을 전부 마이너스 1로 한다든지 뭐 이런 필터가 샤프닝인데, 얘는 엣지가 있으면 엣지를 더 도드라지게 이렇게 해주는, 음, 명암 대비를 더 강하게 해주는, 그래서 샤프닝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대신에 어느 지점에 노이즈가 있으면 노이즈도 확대를 해가지고 노이즈도 막 굉장히 어, 증강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필터죠.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하지만 재밌는 게 있는데, 이 대각선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이쪽은 이제 1, 또는 이 세 개를 마이너스 1, 이쪽 세 개를 1, 이렇게 둔 필터를 이제 엠보싱 필터라고 그러는데, 이 필터를 적용하면 실제로 이런 엠보싱 효과가 나와요. 재밌죠?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컨볼루션 연산을 설명을 했고,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음,
오픈CV가 필터 2D라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요걸 쓰면 돼요. 음. 그래서 이제 곧바로 실습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우리가 앞에서도 봤는데, 우리가 이제 조작을 하다 보면 0에서 255 사이, 즉, 유효한 값의 범위를 어, 넘어버릴 수도 있고, 밑돌아 버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함수들은 오픈CV가 다 그걸 처리를 해주니까 신경을 안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가 실습을 그 필터 2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간단한 실험을 해보면 이 IMG라는 칼라 이미지가 있을 때 화소 하나, 000에 있는 화소를 우리가 한번 그 타입을 보면 uint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uint 8은 그 8비트의 정수라는 거예요. 즉, 어, 0에서 255 사이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앞에 붙은 u는 unsigned예요. signed면 마이너스 127에서 플러스 100,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 되거든요. 양수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u를 붙이면 unsigned가 돼서 그 양수만 표현하니까 0에서 255 사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u int 8형으로 그 화소 하나의 값이 어, R채널, G채널, B채널 각각이 u int 8로 표현이 돼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uint 8형의 값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배열에 저장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값을 우리가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uint unsigned인데. 그리고 그 256이나 257이나 258처럼 그 값의 범위를 넘는 경우도 이렇게 어레이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출력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3은 253, 마이너스 2는 250,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 엉뚱한 값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0, 1, 254, 255는 그 유효한 값이니까 그대로 값을 가지고 있고요. 넘치는 애들은 또 256이 0 되고 1 되고 257이 1 되고 이래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엠보싱 필터를 적용을 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버리기 때문에 그 실제로 발생 가능한 값이 마이너스 255에서 플러스 255 사이예요. 그럼 음수가 발생해버리면 이렇게 이제 엉뚱한 값이 돼버리는데 괜찮냐 이거죠. 안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 이 3.7 프로그램을 한번 봅시다. 얘는 이제 가우시안 스무딩도 적용해보고 엠보싱도 적용해보는 건데 사커 JPG를 읽고 우리가 이제 그 좀 디스플레이를 하려고 화면을 다 덮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40%로 이제 축소를 했고요. 그레이 영상으로 CVT 컬러를 바꿨고, 그 다음 안에 텍스트를 써봤고요. 스무딩을 해버리면 이 텍스트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려고 일부러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을 그 윈도우에 띄워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했고요. 사커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그 오픈CV가 이제 가우시안 블러라는 함수를 제공을 해주는데, 그레이라는 함수를 5 x 5짜리로 해라. 이거예요. 즉, 이 가우시언 모양의 필터를 만들어 가지고 5 x 5짜리를 만들어서 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컨볼루션을 하면 이제 영상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9 x 9짜리 더 크죠. 스무딩이 더 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15 x 15짜리, 5 x 5짜리가 아니라 15 x 15니까 영역을 훨씬 넓게 필터가 덮어버리죠. 그 스무딩이 더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세 개를 하고
그 결과를 엣지 스택으로 붙여가지고 스무드라는 윈도우에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5 x 5짜리로 온 거, 이게 9 x 9짜리로 온 거, 그다음에 아까 이게 15 x 15짜리로 온 거죠. 그래서 그 필터가 클수록 스무딩이 심해가지고 특히 글자 부분 보면 많이 뭉개져가지고 인식이 안 될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엠보싱 부분인데 그 NP 어레이여 가지고 3 x 3짜리 요, 필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NP 어레이 해가지고 마이너스 1 이쪽 1하고 나머지 이제 000 해가지고 F 엠보스라는 필터를 만들고요. 그 필터도 그냥 그 2차원 그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2차원 NP 어레이 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그레이를 이 그레이로 바꾼 요걸 그 인트 16으로 바꿨네요. 그래서 8비트짜리를 16비트짜리로 바꿨어요. 그래서 16비트면 8비트면 0에서 255 사이인데 16비트면 255 곱하기 250이니까 얼마입니까? 훨씬 넓은 범위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그 값이 벗어나 버리면 이상해져 버리니까 그 값을 유지를 하려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그레이 16이라고 라는 변수다 저장을 했고요. 그레이 16에다가 F 엠보스라는 그 필터를 적용을 해요. CV.필터 2D 해가지고요. 여러분이 마이너스 1은 뭔지는 이 필터 2D 함수를 한번 찾아보고 왜 마이너스가 뭔지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면 요만큼을 하면 요 필터를 적용한 어, 영상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255를 넘으면 여전히 유효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음수가 발생해도 유효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트 18로 바꿨기 때문에 얘는 언사인드가 아니니까 부호도 가지고 있고 값의 범위도 훨씬 크니까 유효한 값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놈을 다시 그 영상 형태로 바꾸려고 그러면 uint 8로 또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윈도우에다 디스플레이도 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바꾸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8을 더해줘요. 128. 그래서 이제 음수가 양수가 되고 0이 128 되고 이렇게 그 128만큼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쉬프트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np 클립이라는 이제 함수를 적용을 하는데 이 클립은 요 뒤에 값의 범위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0하고 255를 주니까 그 0보다 작은 놈은 0으로 바꿔버리고 255를 넘는 값은 250으로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 버리고 여전히 지금 인트 18형으로 돼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유인트 8형으로 만들어가지고 8비트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게 클립을 적용을 해서 0에서 255 사이로 만들었으니까 유인트 8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죠. 물론 그 255를 넘는 값이 이제 250으로 바꿨고 또 음수 있는 0으로 바뀌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연산했을 때 255를 넘는 애들도 발생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요. 또 음수일 가능성이 낮고 그래서 그 클립으로 강제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엠보스라는 아, 배열에다가 즉 영상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19번 행은 그 클리핑을 생략한 거죠. 그러니까 음수도 있고 250을 넘는 값도 있는데 그놈을 유인트 8을 해버리니까
음수는 이렇게 이상한 값으로 변하고 넘치는 애들도 이상한 값으로 변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놈을 엠보스 배드라는 데다가 그 결과를 저장하고 그다음 20번 행은 그 128을 더하는 거, 뭐 유인트 8로 바꾸는 거 이런 거조차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필터 2D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엠보스 워스라는 데다 저장을 하고 그래서 이 세 개의 결과를 그 22번 행, 23번 행, 24번 행에서 각각 다른 윈도우에다가 출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클립까지 한 애는 이렇게 나오고 클립을 생략한 놈은 이렇게 되고 그 아무것도 안 한 애는 이렇게 이상한 모양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양수가 돼야 되는 밝게 돼야 되는 부분도 이제 막 검게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되고 그래요. 그리고 클리핑을 적용한 놈은 비교적 엠보싱 효과를 제대로 이제 지니고 있다 볼 수가 있죠. 요 글씨 부분도 보면 훨씬 얘보다 낫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픈 CV로 프로그래밍 할 때도 이 값의 범위, 그 다음에 그 타입을 뭘로 내가 변환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좋은 사례죠. 자, 3.5절은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기하 연산인데 뭐 이동이라든지 스케일링, 이제 크기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회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레이션, 스케일링, 로테이션 이런 기하 변환이 있고 이런 애들이 이제 조합이 되기도 해요. 자, 우리가 기하 변환을 적용을 할 때는 컴퓨터 그래픽스를 여러분이 배워도 뭐 물체가 막 그 먼 데서 가까이 오면 커지고 또 뭐 회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똑같은 걸 배워요. 이 동차좌표라는 걸 배워요. 허물진스 코디네이트. 그래서 이런 기하 변환을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측면에서 동차좌표를 쓰는 게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수학적으로. 그럼 동차좌표는 뭐냐? 자, 우리가 2차원 점 XY가 있다고 그랬을 때 그냥 뒤에다 1을 하나 더 붙이면 동차좌표가 돼요. 그래서 2차원인데 세 개의 요소를 갖고 맨 뒤에는 1이 그냥 하나 붙는 거예요. 자, 이 동차좌표에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2, 4, 1이라는 값이 있을 때, 1이 하나 더 붙여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다가 우리 어떤 상수를 곱해가지고, 지금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 8, 2가 되죠. 그러면 얘나 어떤 같은 값이 돼요. 같은 좌표값이 돼요. 둘 다 그 원래 동차좌표가 아닌 걸로 바꾸면 마이너스 2, 4라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2기 때문에 2로 나눠가지고 이놈 1로 바꾸면 마이너스 2, 4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좌표값이, XY 좌표값이 그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수를 곱해도 같은 어, 점을 나타낸다.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기하 변화는 이게 빨간색이 원래 이제 도형인데 회전 또는 크기, 이동 또는 이동하고 크기가 복합돼서 나타나는 것. 이동과 크기와 회전이 복합돼서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그 변환이 있다는 거고요. 기하 연산에 이동, 회전, 크기 변환이 있는데 이것도 그 동차 행렬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2x2 행렬이 아니라 3x3 행렬로 표현을 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도형을 X방향으로 TX만큼, Y방향으로 TY만큼 이동을 시키고 싶으면 여기에 TX, TY를 배치를 해가지고 그 나머지는 111, 000을 배치를 하면 이런 3x3 행렬이 되고요. 이걸 곱해주면 실제로 도형이 이동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원점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카운트 클로크와이즈로 세타 도만큼 회전을 하고 싶으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배치를 한 3바이 3 행렬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X방향으로 그 SX만큼, Y방향으로 SY만큼 크기 변환을 하고 싶으면 SX, SY를 이렇게 배치를 하면 돼요. 1보다 크면
커지고 1보다 작으면 작아져요. 자, 예를 들어보면 여기 이제 점이 4개인 이제 P1, P2, P3, P4 해가지고 점이 4개인 도형이 하나 있다. 그랬을 때 T2-1 변화를 하면 즉 X방향으로 2, Y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하면 이제 이런 도형 이런 행렬이 만들어지고 그걸 적용을 하면 이제 도형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 결과에다가 그 30도를 회전하는 즉 이 행렬을 적용을 하면 이제 이런 식의 결과가 만들어지죠. 자, 이것을 실제로 그 행렬 곱셈으로 적용을 해보면 T2-1을 이런 행렬이 되고 30도 회전하는 이제 이런 행렬이 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131, 즉 요 P1이라는 점에 적용을 하면 이게 이제 1, 3점인데 호모지니스 코디네이트 바꾸면 1, 3, 1이 되고 그래서 1, 3, 1에다가 요 t라는 행렬을 곱하면 3, 2, 1이 되죠. 그래서 보면 얘가 이제 3, 2, 1인데 2를 떼내면 3,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이 됐어요. 그것을 이 P2에도 적용하고 P3에도 적용하고 P4에도 적용하고 그러면 이제 4개의 점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3, 2, 1 이동된 점에다가 이 R이라는 행렬을 곱하면 3.598, 0.232가 만들어진 2를 떼고 하면 이제 이 점이 만들어지죠. 그놈을 어, 2번 점, 3번 점, 4번 점에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이제 이런 회전된, 이동되고 회전된 아, 도형이 만들어져요. 깔끔하죠? 자, 동창렬을 이용하면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여기 4개 점이 있는데 그 두 번 그 기하 변환이 일어났죠. 그러면 4개의 점이니까 4개의 점 각각에다가 행렬 곱을 한 번 하니까 행렬 곱이 4번 일어나고 또 한 번 하니까 8번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행렬 곱은 그 A 곱하기 B 곱하기 C하면 A, B를 먼저 곱하고 결과에다 C를 곱해도 되지만 A 그 BC를 먼저 곱하고 그 결과에다가 A를 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미리 R이라는 3바이 3, T라는 3바이 3 행렬을 두 개를 곱해버려요. 그러면 이런 3바이 3 행렬이 하나 얻어지죠. 그럼 요놈이 이동과 휴전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4개 점에다 이렇게 곱하면 행렬 곱을 4번만 해가지고 그 4개 점을 한꺼번에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죠. 지금 요것은 1이라는 점을 하는데 이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 점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점이 4개 뿐이니까 여러분이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점이 막 1000개, 10,000개, 10만 개라고 그러면 미리 행렬을 곱해놓고 각각의 점에다 하는 게 엄청나게 효율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 장점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하 변환을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동차좌표를 가지고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 어떤 점이 아니라 영상에다가 기하 변환을 적용한다 그러면 각 화소에다가 이런 그 매트릭스를 곱해서 원하는 기하 변환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떤 기하 변환이 주어져 가지고 A라는 기하 변환이 주어져 가지고 이 점에다 했더니 이 점으로 이동했고, 요 점에다 했더니 이 점으로 이동했고.
이 점에다 했던 이 점으로 이동했고 그래서 277을 여기다 갖다 썼어요. 근데 여기는 꽝이 돼버린다는 거죠. 일이 매핑되는 변환되는 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그 뭐 0 값을 갖고 있다네. 그래서 그 영상을 디스플레이를 해보면 막 군데군데 막 노이즈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안 좋은 효과가 있죠. 이런 어떤 그 영상을 처리를 하다가 그 부주의에 의해서 좀 안 좋은 그런 시각 효과가 나는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이제 에일리어싱 현상 이렇게 불러요. 에일리어싱 현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 에일리어싱 현상을 좀 줄이는 뭔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엔티 에일리어싱 이렇게 불러요. 엔티 에일리어싱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원래 영상에서 변환 영상으로 기하 변환을 하는 게 아니라 변환 영상에서 원래 영상으로 역변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값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받아오는 거죠. 그러면 그 역행렬, A 인버스를 곱해 주면 돼요. 그러면 나는 원래 영상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값을 받아오면 이제 구멍이 있는 그런 현상은 없앨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에일리아스 현상이 줄긴 했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 두 개의 화소가 같은 값을 가져오잖아요. 77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그 막 계단 효과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런 물질 가장자리 이런 데서요. 그 에일리아스 현상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런 현상을 좀 줄이는 추가적인 엔티 에일리아스는 있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양선형 보관법이라고 그러는데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바이란 말이 붙은 것은 X 방향, Y 방향 두 방향으로 보관을 한다고 그래서 바이가 붙었고 그냥 선형 연산을 쓴다고 해서 그 양선형 이렇게 불러요. 그 어떻게 하냐면 그 어떤 그 화소가 요 A 역변환을 했더니 지금 요 위치로 그 변환이 됐다. 그래서 원래 영상에 이 네 개의 화소에 걸쳐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역변환을 하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매트릭스 곱 같은 거 하니까 실제로 이런 실수좌표가 나오겠죠. 실수좌표 해가지고 실수 위치를 찍었더니 여기가 된 거예요, 얘가. 그리고 그 이제 가로 세로가 1인 그 이 픽셀을 그리면 이렇게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개의 화소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JI라는 화소에는 왼쪽 위에 있는 화소에는 요만큼 걸쳤고 JI 플러스 1이라는 위 오른쪽 화소는 요만큼 걸쳤고 그래가지고 다 더하면 1이겠지만 그 네 개의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걸쳐 있어요. 네 개의 화소에. 그래서 그 비율이 이제 알파 베타 1 마이너스 알파 베타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알파 베타는 이제 그 여기 값이 있고요. 그래서 걸친 비율만큼 각각의 화소에 그 명암값을 곱혀가지고 새로운 값을 이렇게 얻는 거죠. 이게 양선형 보관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선형 보관법을 쓰면 요 가장자리 이렇게 보면 좀 매끄럽잖아요. 그리고 그 넌리니어 보관법도 있어요. 그 이제 삼승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훨씬 복잡해요. 훨씬 복잡하죠. 이제 계산량도 많고. 근데 훨씬 그 화질은 좀 좋죠.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그 로즈라는 영상을 받아들였고요. 우리가 확대를 해야 이런 에일리아스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일부만 잘라냈어요. 그 넘파의 슬라이싱 연산을 해서 일부를 잘라내서 패치라는 데 저장을 했고
패치를 어, 음, 이제 7번 행, 8번 행, 9번 행에서 이 패치를 그 니어리스트 보관법, 양선형 보관법, 양, 어, 이게 뭔가요? 음, 큐빅 보관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써본 거예요. 그 삼성까지 써본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어, 1, 2, 3에다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확인을 하려고 리사이즈를 해가지고 이 5배로 이제 키워가지고 어, 디스플레이를 했죠.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음. 5배로 한 것은 이제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니어리스트는 요거예요. 그냥 요거예요. 어. 그냥 그 역변환을 하고 가장 가까운 논, 그 라운딩을 해가지고 반올림을 해서 가장 가까운 화소를 취하는 거고, 그 리니어는 그 양선형 보강법 이제 요거죠. 3.1씩 적용한 거고, 아, 큐빅은 이제 삼성을 쓴뭐 그런 좀 더 복잡한 거죠. 그래서 그 패치 1, 패치 2, 패치 3를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세 개 영상이 되고, 아, 훨씬 리니어나 큐빅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 눈으로 보면 그 리니어하고 큐빅은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물론 이제 엄밀한 어떤 측정값을 써가지고 하면 다를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점연산, 영역연산, 기하연산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절은 그 오픈 CV의 시간 효율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 예제 프로그램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imready에서 img라는 데다가 그 저장을 한 다음에 cvt 칼라라는 걸 써가지고 칼라 bgr2 그레이 해가지고 채널이 3개 있는 놈을 그 채널이 하나인 명암 영상을 바꾸는 거 우리가 2장에서 해봤어요. 똑같은 걸 한번 해봐요. 근데 얘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측정을 해보는 거죠. 시간이. 그래서 시간을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타임이라는 그 모듈을 쓰면 되는데 타임점 타임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호출해서 그때 시간을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요. 끝나면 또 타임점 타임을 호출을 해요. 그러고 그 시작할 때 시간을 빼주면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밀리세컨드로 측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세 번째가 지금 이 부분인데 보면 0.0136015 초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대략 1000분의 13초인가요? 13초. 1초에 거의 한 100개 정도 영상을 그레이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속도죠. CVT 칼라라는 오픈 CV가 제공해주는 함수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def 해가지고 my cvt gray 1이라는 함수로 구현했어요. 이게 이제 그 수식이거든요. 우리 이 장에서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 B 채널에 0.114, G 채널에 0.57587, 그 R 채널에 0.299를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명암값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for R 모든 로우에 대해서, for C 모든 컬럼에 대해서, 즉 모든 화소 각각에 대해서
이 계산을 해가지고 G라는 그 새로운 배열에다가 저장을 하죠. 그리고 이 G를 U 인투 8로 바꿔가지고 U 인투 8로 맨 처음에 이제 제로로 놨다가 U 인투 8로 바꿔서 이제 리턴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함수를 구현을 하는 거 보면 이제 이름이 이제 2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for 포문을 쓰지 않고 파이썬은 그냥 배열을 주고 배열을 곱해서 그 더하면 각각의 요소를 엘리먼트 와이즈로 지가 안에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반복을 해서 해주죠. 근데 훨씬 빠르게 얘가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그냥 배열체로 0.114, 0.587, 0.299로 곱해서 이제 G라는 이제 새로운 3차원 배열을 어, 2차원이죠. 2차원 배열, 이제 그레이니까요. 를 만들고 그놈을 이제 유인트 8로 변환해서 리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파이썬 스타일의 이제 코딩이고 얘는 파이썬 스타일이 아니라 C나 C++ 스타일의 이제 코딩이죠. 그래서 이제 my cvt gray 1도 시간을 재보고 my cvt gray 2도 시간을 재가지고 출력을 해보면 이제 for 두 개를 쓴 놈은 4.7982초가 걸려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거의 400배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 스타일로 배열 연산을 쓴 것은 0.01583초가 걸려서 오픈 CV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시간이 더 걸린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픈 CV가 어떤 연산을 함수로 제공해주면 직접 짜려고 하지 마라. 그거 짜려고 그러면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계산 효율도 떨어진다. 그래서 그 오픈 CV의 함수를 사용을 해라. 이제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함수가 없다 그러면 그 만약에 이제 그 이 그레이로 바꾸는 함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짜서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스타일의 프로그래밍 하지 마라. 이 파이썬 스타일의 프로그래밍을 해라. 그게 이 실험의 교훈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장은 마쳤어요. 그 4장에 가면 이제 에지 디텍션, 그 다음에 이제 리전 세그멘테이션인데, 이제 그때 여러분 다시 보기로 하고, 수고 많았습니다.